청주도심에서 한밤에 연쇄 방화가 벌어졌습니다. 60대 용의자는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청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세종에서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대구로 이송됐습니다. 동물복지로 전국의 이름을 알린 청주동물원이 학생들의 열린 교실로 활용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청주동물원과 협업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새벽 청주 도심에서 연쇄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받던 60대 남성 용의자는 범행 5시간 뒤쯤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주위를 살피던 남성은 한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가고 한참 뒤에 밖으로 나와 종이 뭉치를 뿌리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놀란 듯 황급히 뛰쳐나온 남성은 비틀거리며 달아납니다.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청주시 용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와당탕 해서 가정 무슨 뭐 폭력이 있나? 근데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무슨 이상한 어떤 역한 냄새가. 그래서 뛰어나왔죠. 달아난 60대 남성은 새벽 2시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청주도심 두 곳에 더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방화 사건에 놀란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뻥소리 나서 나와보니까 여기 불이 한참 올라오고 있으니까 누전됐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방화라는 걸 아는 거죠. 겁났죠. 범행 현장에는 범행 이유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남겼습니다. 주민 신고 직후 CCTV와 통신 수사 등으로 경찰 추적을 받던 60대 방화 용의자는 5시간 뒤인 오전 7시 10분쯤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청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던 40대 살인 용의자가 세종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거리에서 스토킹 살인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을 대구로 이송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를 내세우는 청주동물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환경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과 충북교육청이 협업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역 기관 사이의 협업을 통한 연계 교육 모델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갈비사자로 알려진 청주동물원 바람이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받기 위해 찾은 학생들에게 바람이가 구조돼 청주에 정착한 과정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거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다 구조된 반달 가슴곰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청주 동물원에 오게 된 동물 가족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동물들을 이제 그냥 와 재밌다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 공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의사와 동물복지사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12살 슬아손이 시안이의 정기검진, 마취를 해 이동시킨 뒤 혈압을 재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뼈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학생들은 동물과 함께하는 직업에 관심이 커집니다. 제가 수의사가 장래희망이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청주동물원과 충북교육청이 협업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동물복지와 치료 등을 지원하는 국내 첫 거점 동물원인 청주동물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진짜로 뒤에서 동물들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한테 좋은 건데 사람한테도 재밌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주동물원과 환경교육센터 와우를 오가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기존의 하루 체험학습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동물원 교육을 기반으로 생물 다양성 등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동물에 대한 생각들을 배우고 동물원에 직접 가서 동물을 바라보면서 동물에 대한 마음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죠. 청주동물원과 충북교육청은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이 지역 환경 교육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는 200kg이 넘는 아열대성 어종 참다랑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바다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남한 최북단의 정치망 어선에서는 열대와 아열대성 어류가 나타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 강릉 주문진항.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 8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는 적게는 180cm에서 길게는 240c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 참치의 길이는 242cm로 몸무게는 208kg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위 38도 인근 이곳 바다에서 2m 넘는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아열대성 어종 부시리가 수조 안을 가득 메웠고 삼치나 고등어도 잔뜩 쌓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온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고기가 이동이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 이 부근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진은 정갱이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종들은 과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많이 잡히던 난류성 어종들입니다. 강원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양양의 정치망 어선들의 어종을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힌 건 오징어로 각각 30% 안팎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한해성 어종 이면수어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강원 고성은 방어가 21.6%, 양양은 정갱이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북위 38도 주변 강원 바다의 아열대와 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50%를 웃돌게 된 겁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양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갱이, 방어, 삼치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연안의 표준 평균 수온은 20년 새 1.1도가 오른 겁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평소 온도 변화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원 앞바다의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최북단 일대 해양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내 주요 과일 산지인 영동군에서 지난 봄 800헥타르에 가까운 과수원이 냉해와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개화 시기인 4월 말부터 이상 저온이 나타나 모두 763.5헥타르 면적에서 꽃눈이 얼거나 말라 죽는 냉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황간면과 추풍면 일대에 최대 지름 1cm의 우박이 쏟아져 32헥타르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동군은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피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농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본격 무더위에 앞서 충북의 700여 공공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대형 쇼핑센터와 종합병원, 요양병원과 숙박시설, 또 대중목욕탕 등으로 특히 냉각탑수와 분수대에 집중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발생하는 비말을 흡입해 전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한편 지난해 검사에서는 전체 5.25%에서 양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충청권은 홍성 등 산불 피해지가 적지 않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홍성 서부면 일대, 당시 축구장 1,500개 면적이 탔습니다. 화면 왼쪽에 듬성듬성하던 빨간 점이 산불 이후인 오른쪽 화면에서는 확연히 늘었습니다. 빨간 점은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작은 나무가 많고 경사가 심했던 지역이 산불로 산사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산림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비가 직접적으로 땅에 닿고 그다음에 토양을 잡고 있던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물 효과와 이제 말뚝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산불 피해지는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 산사태 위험이 크게 줄어들기까지는 10년은 걸립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를 집중 관리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던 산사태 위험 등급을 최근 영남권과 대구 함지산 산불까지 반영해 긴급 조정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하고 토속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측 지도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께는 산사태 경보,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을 알려드리고 주민이 대피하실 수 있도록. 또 위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임시 주거 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양상이 넓은 지역에 걸친 띠 형태에서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송곳폭우로 바뀌면서 산사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충남 역시 지난해 서천에 4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산사태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연풍나들목에서 문경세제 나들목 구간이 보수공사로 차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중부내륙고속도로 14km 구간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오래된 포장이나 터널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가 진행되며 연풍나들목 창원 방향 진입이 불가하고 창원 방향 이용 차량은 연풍나들목에서 진출해 국도 3호선을 거쳐 문경세제 나들목으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토토에 쓴 건설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 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토토에 쓴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희철 부장판사는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고 사측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도 내 자영업자 수가 1년 사이 3,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자영업자 수는 2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인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5만 4천 명으로 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청주시가 집 없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도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살고 있는 40살 미만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주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1.5%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 담당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입장권 5,000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선착순 판매하며 이후에는 비엔날레 개막 전날인 9월 3일까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